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1차식 5x-3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3을 옳게 계산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연산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의 괄호를 먼저 풀어줄 거예요. 자, 얘네들을 마이너스 이렇게 전개해서 풀어주면 마이너스 2x 빼기 6이 되겠죠. 자, 나머지 식을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3x 5x. 그리고 나서 우리가 풀어야 될 괄호는 여기서 이제 이 중괄호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다 마이너스로 곱해주는 거니까 5x 마이너스 3x 더하기 2x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동류항을 계산해 보니까요. 얘는 5 빼기 3 더하기 2 x 더하기 6이 되어서 4x 더하기 6이다. 따라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하고 B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대입하여서 그 값들 중 다른 것을 찾아보아라.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하나 모두 대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직접 한번 대입을 해보죠. B제곱은요, B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즉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4가 되겠습니다. 2A 더하기 B는요, 2 곱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6 빼기 2가 되어서 4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값이 같으니까 답이 아닌 거예요. 3번 10 빼기 A, B를 해봤어요. 자, 얘는 10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인데 얘는 10 빼기 마이너스 6이어서 10 더하기 6이니까 16이라는 값이 되겠네요. 앞에 1번, 2번과는 다르게 3번이 다른 값이니까 우리는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우리가 2014년에도 풀어봤던 유리수의 사칙연산 문제네요. 이 문제는 계산 순서를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3번에서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순서를 한번 살펴본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또 하나를 더 찾아본다면 6분의 7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도 따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에 있는 6분의 7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곱하기로 바꿔볼 거예요. 6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3.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빨간색 부분, 밑줄 친 부분을 계산해야겠죠.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은 이 괄호 안에 있는 파란색 밑줄 친 부분과 앞에 괄호 밖에 따로 있는 이 곱하기를 계산을 할 거예요. 곱하기 먼저 우리가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해준다면 2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1이고요. 부호가 바뀌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5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1 빼기 2분의 5, 즉 2분의 2 빼기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3. 이 다음에 당연히 계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밑줄 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2가 약분돼서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는 이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7 더하기 3이더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더하기 2분의 6이니까요. 우리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는 우리가 해마다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계산 순서를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볼 거예요. 육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했는데 우리가 어떠한 육각형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의 편의를 위해서 정육각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정육각형 완벽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육각형의 모양을 그렸어요.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물어봤거든요. 자, 이 점에서 대각선을 그어본다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그을 수 있죠.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자기 자신과 이웃한 두 점을 향해서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N각형에서는 N-3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다라는 것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A의 값은 3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뉘어진 삼각형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따라서 B는 4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의 값은 3 더하기 4가 되어서 7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에요. 매점에서 A 음료수를 사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으로 5개를 사면 900원이 남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7개를 사면 500원이 모자란다. 자,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를 물어봤으니까 이 돈의 액수를 우리는 X라고 얘기해보죠. 그러면 X와 우리는 음료수의 가격을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될 것 같으니까 음료수의 가격을 우리는 Y라고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러면 X는 5Y, 음료수 5개의 가격에서 900원이 남으니까 5Y보다 900원이 더 많은 거죠. 또한 X는요, 7Y, 음료수를 7개 사면 500원이 모자란다고 했으니까 500원이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우리는 연립방 정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두 식을 빼주었더니 마이너스 2y 더하기 1400은 0이네요. 따라서 y의 값은 700이다.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다시 y의 값을 그대로 첫 번째 식에 대입해 주었더니 x는요 5 곱하기 700 더하기 900이죠. 그러니까 3500 더하기 900이 되어서 얼마다? 4400이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5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문제인데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 중점을 가지고 풀이를 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조금 더 잘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6번인데요. 그림과 같이 윗줄에 좌우로 이웃한 두 칸의 다항식의 결과를 더해야 돼요. 더한 결과가 아래에 나올 때 B에 들어갈 값을 찾아봐라.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먼저 빨간색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1과 x제곱 더하기 3x 빼기 2를 더했더니 우리는 그냥 x제곱만 나올 것 같아요. 얘 3 마이너스 3x, 3x 없어지고 1 다 없어지니까 x제곱만 남겠죠. 그럼 이제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x제곱을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더해줬더니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문제는요, 우리가 유리수의 사칙연산 문제는 아니지만 유리수의 사칙연산과 비슷한 문제이니까 제곱근의 성질을 유의하면서 유리수의 사칙연산 순서를 그대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할 건데요. 여기 4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으로 바꿔주고요. 3의 세제곱은 3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우리는 루트 2의 제곱은 2라고 바꿔줄 수 있겠죠. 그리고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3은요,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이니까 우리는 3 루트 3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빼기 3 루트 3 나누기 2 루트 6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5 루트 3이네요. 자, 그 다음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식은 다 바꿨으니까 2 루트 6 곱하기 루트 2를 계산할 거예요. 곱하기는 근호안에 있는 것끼리만 곱하면 되니까 2 루트 12가 되겠죠. 근데 12는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했던 것처럼 식을 조금 더 바꿔볼게요. 2 곱하기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 루트 2의 제곱이 아까 우리가 2라고 했으니까 얘는 4 루트 3이다. 따라서 저 식을 계산해주면 2 마이너스 3 루트 3 나누기 4 루트 3 빼기 5 루트 3이다 이거죠. 자, 파란색으로 4 루트 3 빼기 5 루트 3을 계산해주면 이것은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자, 식을 다시 한 번만 써보죠. 2 빼기 3 루트 3 나누기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은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근호 안에 있는 것들끼리만 곱하고 나누면 되기 때문에 자, 3과 3을 나누어 줬더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호는 우리가 똑같이 유리수처럼 계산해 줘야겠죠. 더하기로 바뀌니까 우리는 2 더하기 3이 되어서 답은 5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두 사각형이 닮음이라고 했어요. 닮음이면 어떠한 것들이 대응되는지를 가지고 닮은 비를 이용하면 우리가 AD의 길이와 각 2의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대응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대응하는 것들은 어떻게 찾나요? 닮음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면 되겠네요. A하고 2가 서로 대응되는 점인 거죠. 마찬가지로 B는 F네요. B가 F예요. B가 F예요. 이제 C 하나만 더 해볼게요. C는 G네요. C가 G와 대응된다. 그럼 나머지 이제 D하고 H는 서로 대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BC, 선분 BC에 대응하는 애들은 무엇인가요? 네, 선분 BC에 대응하는 건 FG죠. 그쵸? 근데 이런 닮은 B는 선분의 길이가 12대 8이니까 우리는 3대 2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먼저 3대 2라는 걸 가지고 AD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AD의 길이 여기 있네요. 여기 AD. 자, 선분 AD 대 AD에 대응하는 것은 얼마인가요? 뭔가요? FH죠. 근데 이것은 AD의 길이 선분 AD 대 선분 FH가 6인데요. 이게 3대 2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례식 푸는 거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된다. 따라서 선분 AD의 길이는 얼마다? 9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이게 9예요. 그리고 이제 각 2의 크기를 물어봐야 되는데 각 2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네,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 거니까 2에 대응하는 거 80도, 여기도 80도가 되어야 된다. 각 2의 크기는 80도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문제의 답은 AD의 길이 9 그리고 각 2의 크기 80도 어디 있나요? 네, 4번에 있네요. 벌써 9번입니다. 정민이네 학교 체육대회에서는 오전에 발야구, 피구, 농구, 단체 줄넘기까지 4가지의 종목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축구, 팔씨름, 이어달리기 3가지를 한다는 거죠. 정민이는 오전과 오후에 한 종목씩 참여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한 종목을 참여해야 되고 2가지 이상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전에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경우와 오후에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있는 종목의 수와 오후에 있는 종목의 수를 곱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12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언제 곱해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아직까지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직접 다 구해도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확률과 통계 문제들은 풀고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56이고 세로의 길이가 2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판을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가장 적은 개수의 정사각형의 모양이어야 된다. 가장 적은 개수. 자,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채워야 된다.
가장 큰 정사각형을 채워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저기 56과 20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56과 20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56은요 2의 세제곱 곱하기 7이고요.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최대 공약수는 4가 되겠네요.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이제 우리는 가로 세로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모양의 조각으로 판을 채울 수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개수는 이런 모양의 판에 정사각형을 막 이렇게 채워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개씩 들어가야 되는가? 여기가 56인데 하나가 4라고 했으니까 56 나누기 4의 개수만큼, 즉 14개, 가로에는 총 몇 개가 들어간다? 14개가 들어간다 이거죠. 세로에는 20이었으니까 20 나누기 4를 한 값 5. 몇 개씩 들어간다? 5개가 들어간다. 가로로는 14개, 세로로는 5개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총 14 곱하기 5, 70개의 정사각형 모양의 조각으로 판을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번인데요. 수직선 위에 2 마이너스 루트 5보다 크고요. 2 플러스 루트 3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루트 5와 루트 3의 크기를 먼저 계산해 볼 건데, 루트 5는요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2에서 루트 5를 뺀 것은 수직선 위에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요? 네, 여기 2라고 한다면 1, 0, 마이너스 1이 있는데 2에서 3 사이의 값을 움직이니까 두 칸을 왼쪽으로 가고 조금 더 내려간 여기 어딘가에 2 마이너스 루트 5가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루트 3은 1과 2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은 어디에 있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하고 조금 더 간 여기 어딘가에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 두 개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 총 4개가 있다. 이렇게 수직선 위에 직접 표시해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12번은 지수법칙을 이용한 문제죠. 자,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제곱 y의 세제곱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지수법칙을 이용해주면 x의 2 곱하기 3제곱 y의 세제곱, 즉 x의 6제곱 y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볼게요. x의 6제곱 y의 세제곱 곱하기 xy의 제곱 나누기 x의 4제곱이네요. 자,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지수 법칙을 이용해 준다면 x의 6 플러스 1제곱 y의 3 플러스 2제곱, 즉 x의 7제곱 y의 5제곱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얘는 x의 7제곱 y의 5제곱 나누기 x의 4제곱인 거예요. 다시 파란색 부분, 이거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얘는 x의 7-4제곱 곱하기 y의 5제곱인 거죠. 따라서 x의 세제곱, y의 5제곱. 답은 3번입니다. 13번입니다. 1차 부등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문구점에서 한 권에 1,500원인 공책 2권과 한 자루에 600원인 볼펜 X자루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공책을 산 금액은 1,500 곱하기 2가 될 거고, 볼펜을 구입한 가격은 600 곱하기 X가 되겠죠. 근데 이 두 개를 더한 가격이 10,000원 이하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00X 더하기 3,000이 10,000 이하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답은 5번입니다. 14번 문제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우리가 먼저 그림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걸 찾아봤더니 6cm와 7cm 사이에는 50도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죠. 삼각형의 내각압이 180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은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아서 합동이에요. 자, 두 번째 니은을 봤더니 6cm인 변을 중심으로 50과 60도라고 했죠. 하지만 위에는 6cm 주변으로 70과 50도니까 우리는 합동이 아니다. 디귿 한번 볼까요? 7cm 주변에는 몇 도와 몇 도인가요? 자, 위에 봤더니 50도하고 60도네요. 50도하고 60도, 여기 50도, 60도. 그러니까 디귿은 ASA 합동이다. 마지막 리을을 봤더니 7cm하고 6cm 사이에는 몇 도여야 된다? 70도가 아니라 아까 봤던 50도여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리을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동인 것을 모두 찾아주면 기역과 디귿. 따라서 답은 2번이다. 15번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점 P와 Q는 각각 함수 y는 x분의 3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에요. 자, P의 x좌표가 2라고 했고 P와 Q의 y좌표가 서로 같다. 그때 Q의 x좌표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먼저 P의 y좌표를 한번 구해보죠. 이 P는 y는 x분의 3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그래프니까 이 P의 y좌표를 우리가 K라고 한다면 2,K라고 하는 값은 이 식에 함수의 식에 대입하여도 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K는요 2분의 3 이렇게 우리가 식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K 값이 얼마다? 여기가 2분의 3이다. 자, 그러면 Q점의 좌표는 A, 2분의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A, 2분의 3 역시 어디 위의 점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식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분의 3은요 마이너스 2 곱하기 a와 같다는 거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a의 값을 찾았네요. 답은 몇 번이 되나요? 마이너스 4분의 3? 네, 3번입니다. 16번입니다. 1차 함수 y는 4x 더하기 2의 그래프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찾으라고 했어요. 자, x절편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y 대신에 0을 대입하는 거죠. 0은 4x 더하기 2다.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기억 맞아요. 니은 x값이 이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이 얼만큼 증가하는가? x의 값의 증가량 분의 y의 값의 증가량이 바로 뭐와 같은 건가요? 기울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분의 8이 4인가를 비교해 봤더니 참이 돼요. 따라서 니은도 맞습니다. 이제 디귿입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 자, 우리가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y는 4x에서 그냥 2를 빼면 되는 거였죠. 위에 있는 식과 비교해 봤더니 서로 같지가 않더라. 따라서 답은 기역과 니은 3번입니다. 17번 보죠.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그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일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니까 6 곱하기 6이 되어서 우리는 총 36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더라. 하지만 이 중에서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되려면 6이 되거나 12가 되어야겠죠. 6이 되는 경우를 모두 찾아보면 1과 5, 2와 4, 3과 3, 4와 2, 5와 1, 12가 되는 경우는 6과 6 해서 총 몇 가지의 경우가 존재한다? 6가지의 경우만 6의 배수가 되더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어서 6분의 1이라는 거죠. 답이 1번이네요. 18번은요. 1차 부등식을 해결하는 문제예요. 이때 1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자연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자, 1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죠. 분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줄 거예요. 4, 3, 12의 최소 공배수는요. 12잖아요.
12를 곱해준다면 우리는 12 곱하기 4분의 x 빼기 12 곱하기 3분의 2는 마이너스 12분의 x 곱하기 12 더하기 1 곱하기 12보다 작다. 자, 계산해서 약분 먼저 해보죠. 자, 약분해 볼게요. 약분해주고 식을 정리해줬더니 3x 빼기 8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2보다 작다. x는 좌변으로 나머지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을 해줬더니 3x 더하기 x는 12 더하기 8보다 작다. 즉 4x는 20보다 작으니까 x는 5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5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네요. 1, 2, 3, 4, 총 4개. 답은 1번입니다. 19번은요. 정다면체에 관한 설명이네요. 정다면체가 어떤 도형인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다면체는요. 각 면이 모두 합동이어야 되고요. 꼭지점에 모여있는 면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즉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2번과 3번 내용을 동시에 만족해야 우리는 정다면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2번과 3번은 당연히 답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정다면체는 총 몇 가지의 종류가 있느냐? 정 4면체, 정 6면체, 정 8면체, 정 12면체, 정 20면체가 있어요. 이렇게 5가지가 있으니까 1번도 답은 아닌 거죠. 맞는 얘기예요. 정 6면체를 4번에서 물어봤으니까 모양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본다면 이와 같은 주사위와 같은 모양의 입체 도형이 바로 정6면체였죠. 그럼 모서리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세봤더니 12개가 되는 게 맞네요. 당연히 답은 5번일 것인데 그럼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정 12면체의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이다? 아니에요. 네. 왜 틀렸냐? 우리는 정 4면체, 정 8면체, 정 20면체는 바로 삼각형이고요. 정 6면체는 사각형이고요. 정 12면체는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인 거죠. 그래서 5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2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한 변이 공통인 정육각형과 정팔각형이 있어요. 자, 이때 각 피의 크기를 한번 구해봐라. 자, 정육면체와 정팔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 내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우리가 공식을 배웠을 텐데 정 n각형의 내각의 합. 내각의 합이 어떻게 되나요? 네, 180도 곱하기 n-2예요. 그러니까 한 내각의 크기는 얘네들을 n으로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육각형을 구해보면 6분의 180 곱하기 4가 되니까 6분의 720도 얼마다? 120도가 바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각의 크기가 120도란 얘기예요. 그럼 팔각형은요? 8분의 180도 곱하기 6이잖아요. 그럼 8분의 1080도네요. 그러니까 얼마다? 135도다. 이 각의 크기가 얼마다? 135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거. 각 B의 크기도 얼마예요? 120도죠. 여기도 120도예요. 파란색 여기 135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 계산해 보죠. 이 부분의 각의 크기. 얘는 360도에서 120도도 빼고 135도도 빼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얼마인가요? 네, 105도 되겠네요. 105도. 105도. 각 C에 있는 이 외곽의 크기. 여기는 45도겠네요. 여기는 60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구하고자 하는 각 P의 크기와 60도, 그리고 45도, 그리고 105도를 더하면 360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계산해 볼까요? 이거 두 개 더했더니 150도, 두 개 더했더니 210도. 따라서 각 P의 크기는 얼마다?
50도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는요, 우리가 보조선을 그어서 푸는 문제입니다. 여기 꺾여져 있는 부분마다 L과 M의 평행한 이런 검은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 L과 M의 평행하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억각과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6도는 Y랑 당연히 똑같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빨간색의 각의 크기는 모두 똑같습니다. X를 파란색으로 한다면 이쪽에 이 파란색도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 크기를 한번 구해 볼게요. Y는 26도가 돼요. 여기도 26도가 되겠죠. 전체가 50도라고 했으니까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은 24도가 될 거고요. 당연히 이 각의 크기도 24도가 되겠다. 위에 파란색 각의 크기는 그러면 46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X도 46도다. X와 Y의 합은 46도와 26도를 더한 값 얼마다? 72도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22번입니다. 빈칸을 채우는 문제예요. 2014년에서 우리가 풀어봤던 것처럼 빈칸은 우리가 앞뒤의 내용만 잘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었죠. 한번 볼게요. 주어진 1차 방정식의 양변을 무엇으로 나누었더니, 자, 그럼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를 봤더니 좌변이 2x-3에 -3을 곱했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3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3으로 나누어 줬겠네요. 그리고 나서 뭘 더했다고 했어요. 또 좌변을 봤더니 2x 빼기 3에서 2x만 났어요. -3이 사라진 거죠. -3을 없애려면 3을 더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뭘로 나눴나요? 좌변을 봤더니 2x가 x가 됐네요. 그러니까 2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2로 나눈 거예요. 2로 나눴더니 2x가 x가 되었고 우변 3분의 4를 2로 나누면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는 3분의 2예요. 답은 가의 -3, 나의 3, 다의 3분의 2가 되는 거 몇 번인가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이네요. 수행평가 점수를 조사한 줄기와 입그림이에요. 이때 수민이가 수행평가에서 15등을 했어요. 근데 이 등수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모두 합한 등수인 거죠. 그러면 수민이보다 점수가 낮은 남학생의 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제일 먼저 우리는 수민이의 점수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몇 명씩 있는지를 계산해 봤더니 줄기가 40점대인 학생들은 총 7명이 있네요. 30점대인 학생들은 9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총 몇 명이 있는 거예요? 16명이 있는 거죠. 수민이는 당연히 이 16명 안에 들어있어야 15등이 되겠죠. 그러면 이 16명, 30점대의 수민이의 점수가 있을 텐데 이 30점대에서 수민이의 점수는 가장 뒤에서 두 번째일 것이다. 가장 뒤에서 두 번째일 것이다. 그래야 15등이 되니까 가장 작은 점수가 31점이고 두 번째로 작은 점수는 얼마인가요? 33점인 거죠. 33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민의 점수는 몇 점이다? 33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민이보다 점수가 낮은 남학생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나머지 남학생의 수는 자 여기 2명, 4명, 6명, 그리고 여기에 31점, 1명 이렇게 있겠죠. 다 더해주니까 몇 명이다? 13명의 남학생이 수민이보다 점수가 낮다. 이겁니다. 24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y가 x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함수인 것은 어떻게 되나요? 함수란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져야 되는 거죠.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 y, x의 값을 변화해 볼게요. x가 2라면 2보다 작은 자연수는 y가 1이지만 x가 3이라면 y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씩 정해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기억은 함수가 아니다. y는 반드시 하나씩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x cm인 정사각형의 둘의 길이.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y는 4 곱하기 x. x가 4개 있으니까 4 곱하기 x를 구할 수 있죠. x가 정해지면 y 값이 하나가 정해져요. 우리는 4를 곱하는 값이 다른 값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니은은 참이 되는 게 맞아요. 우유 2리터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신다. 자, x명이 똑같이 나누어 x가 변해 볼게요. x가 1이라면 1분의 2니까 한 명이 2리터를 마시면 되고요. x가 2라면 2분의 2니까 한 명에 1리터씩 마시면 되는 거죠. 여기도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 결정되니까 디귿 또한 함수이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25번은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고 하는 그래프와 x절편이 같다. 그러면 x절편 한번 구해봐야죠. y에다 0을 대입해 줬더니 0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4다. 따라서 x의 값은 2다. x절편이 같다. 그러면 우리는 좌표 평면에서 어디를 지나간다? 여기 2,0을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울기가 3이라고 했어요. 기울기가 3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기울기가 3이란 얘기는 x의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이 3이라는 거니까 x값 2만큼 증가했을 때 y 값이 6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 y절편은 마이너스 6이다. 그럼 함수의 식은 y는 기울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 1,a 대입하면 참이 되어야 된다. a는 3 곱하기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26번이에요. 1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직각삼각형을 회전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이런 좌표 평면 위에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4다. y절편이 4고요. x절편을 한번 구해보면 0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4니까 x는 2가 되겠죠. 자, 여기 2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직각삼각형,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을 y축 방향으로 회전시킨 거죠. 그러면 어떤 도형이 나오냐 하면 이와 같이 단면은 이렇게 되고 당연히 이렇게 원형이 생길 거니까 우리는 원뿔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원뿔의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방금 구했잖아요. 네, 여기 x절편의 값이 2였으니까 이 길이는 2가 되겠죠. 높이는요 4겠네요. 따라서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16 파이. 답은 5번이네요. 26번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겠고요.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도형 문제가 은근히 자주 안 나와요. 그래서 자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더라도 계속해서 사용하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원뿔의 부피는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27번 보겠습니다. 지면으로부터 120m 높이의 물건이 있는데 승강기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5분에 40m씩 일정한 속력으로 물건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면에. 자, x분 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요. 자, 40분씩 내리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높이는 계속 줄어들겠죠. 따라서 y라고 하는 값은 자, y는 120에서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빼는 거죠. 5분의 40m? 그러면 1분에는 얼마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8m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8x를 빼주어야겠다. 식을 순서는 바꿔서도 되니까 마이너스 8x 더하기 120으로 써줘도 되겠죠. 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겠네요. 28번은요. 도수 분포표를 보고 원하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조건은
평균 독서 시간이 6시간이라는 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책을 읽은 학생 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르겠는 학생들의 수를 X라고 얘기를 해볼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평균을 구하려면 우리가 계급값을 알아야 되니까 계급값을 구해보면 3, 5, 7, 9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계급값과 도수를 다 곱해서 12, 65, 7x, 45 이 값들을 다 더한 뒤에 전체 개수로 나누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더해 볼게요. 자, 더했더니 110, 122 더하기 x가 되겠네요. 그럼 전체 인원은 몇 명인가요? 여기 이 파란색을 다 더한 거니까 22 더하기 x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22 더하기 x 분의 122 더하기 x의 값은 선생님 여기 식을 잘못했네요. x가 아니라 7x죠. 그러니까 여기도 7x는 얘가 얼마다? 6이다 라고 식을 세워야겠네요. 자, 양변에 22 더하기 x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122 더하기 7x는 6 곱하기 22 더하기 x죠. 자, 괄호를 풀어줬더니 122 더하기 7x는 132 더하기 6x고요. 따라서 이 식을 풀어준다면 x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선생님 저 식을 세워서 풀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식을 세우려다가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막 이래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혹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 줄 모르는 학생들도 많죠. 그런 학생들은 이제 이 정도 문제 왔으면 거의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이런 문제를 못 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x의 값에 보기에 있는 값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직접 평균을 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남은 시간을 다 활용해서 최대한 풀 수 있는 것들은 다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선택형 마지막 문제네요. 29번이에요. 원뿔의 높이를 3등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긴 입체 도형의 부피를 봤는데 가가 14라는 거예요. 그때 나의 부피를 구해봐라 이거죠. 가의 부피가 14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 자, 먼저 여기에는 원뿔이 세 가지가 있어요. 3등분을 해 놓은 것이 다 원뿔은 아니죠. 이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그리고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원뿔인 거예요. 나뉜 부분이 아닌 거죠.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의 원뿔은 모두 다 닮음이거든요. 근데 그 닮은 비가 바로 1대 2대 3인 거예요. 닮은 비가 1대 2대 3이라는 얘기는 부피비는 1대 8대 27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원뿔의 부피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가는요 8에서 2를 뺀 7x가 돼야 되고요. 나는요 27에서 나머지 이 빨간색 8을 뺀 19x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죠. 7x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4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얼마예요? 2파이죠. 이걸 그대로 여기에 대입해 줬더니 나는 19 곱하기 2파이가 되어서 38파이다.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왔네요. 몇 번이에요? 예, 답은 2번입니다. 서답형 1번 보죠. 순환소수의 자연수를 곱해서 유한소수가 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순환소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순환마디에 있는 수의 개수만큼 9를 써주고요. 순환마디가 아닌 아이들의 개수만큼 0을 써주고 그거 분자는 전체 순환마디까지 포함한 것에서 순환마디가 아닌 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90분의 22 약분하니까 45분의 11이더라 이거죠. 45분의 11이더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구해야 되느냐? 어떤 걸 곱해야 자연수가 되겠냐는 거예요. 45분의 11에서 우리는 a로 곱했더니
유한소수가 나와야 됐다고 했어요. 유한소수가 될 조건은 이 분모를 소인수 분해한 결과가 2 또는 5만 나와야 되더라. 45를 소인수 분해해 봤더니 우리는 3의 제곱 곱하기 5니까 a를 곱해서 이 3의 제곱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사라져야 된다. 사라지려면 a가 3의 제곱의 배수여야 된다. 즉 a는 9의 배수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가장 작은 9의 배수 9가 가장 작은 자연수 a가 되겠습니다. 서답형 2번은요. 자, 명희가 관역을 향해 활을 쏘는 게임을 하는 도중에 관역에 맞으면 3점이고 맞지 않으면 2점을 잃는 거예요. 그때 활을 8번 쏜 후 얻은 점수가 9점이 되었다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맞은 횟수를 x라고 하고 맞지 않은 횟수를 y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개를 합쳐서 8번을 쐈고요. 자, 그럼 이제 점수를 가지고 식을 세워야겠죠? 얻은 점수는 3x가 될 거고요. 잃은 점수는 마이너스 2y가 되겠네요. 이걸 합친 점수가 총 몇 점이더라? 9점이더라. 따라서 가에 들어갈 알맞은 식은 3x-2y는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풀이를 한번 해보죠. 자, 먼저 밑줄 친 검은색 식을 우리는 2를 곱할 거예요. 그럼 2x 더하기 2y는 16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했더니 5x는 25예요. 따라서 x는 얼마다? 5다. 자, 바로 이 내용이 풀이가 되고 x는 5라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서답형 3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품을 생산하는 A하고 B라는 기계가 있는데 A는 1시간에 10개를 생산하고요. B는 A보다 1.5배의 생산을 한다. 자, X시간 동안 B기계의 생산량 Y라고 했어요. 그때 관계식을 한번 구해볼 건데 먼저 1시간당 생산량을 구해볼게요. A가 10개를 생산하는데 B가 1.5배라고 했으니까 B는 1시간에 10 곱하기 1.5 즉 15개를 생산한다는 거죠. 따라서 Y는 X시간 동안 생산량이니까 15 곱하기 X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봤더니 X시간이 지난 후 B기계의 생산량과 A기계의 생산량의 차이가 35라고 했어요. 이상해요. 우리는 B기계의 생산량은 15인데 1시간에 A는 10개 하잖아요. 그러면 차이는 1시간당 몇 개씩 차이가 난다? 5개씩 차이가 난다. 5개씩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는 식을 다시 세워볼 거예요. 생산량의 차이를 X시간 후에 생산량의 차이는 Y는 바로 5X다. 이렇게 식을 세울 거죠. 그리고 나서 Y가 얼마일 때? 35일 때 X의 값을 구해본다면 X는 7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7시간 이후에 생산량의 차이가 총 35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답형 마지막 문제입니다. AC의 길이가 24고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내부에 D가 있어서 AD의 연장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었어요.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는 AG와 GC의 길이의 비를 먼저 구하고요. 삼각형의 넓이로서 BE의 길이 그리고 FG의 길이를 순서대로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AG와 GC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G와 GC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각형 두 개를 볼 건데 이 빨간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을 보면 이 두 개가 닮음이죠. 그럼 닮은 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 6대 8이 되겠죠. 따라서 닮은 비는 6대 8. 더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주니까 3대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G 대 GC는 AG의 길이가 3이라면 이 길이가 4라는 거잖아요. 그럼 GC의 길이는 얼마죠? 1이 되겠죠. 따라서 AG 대 GC의 길이의 비는 얼마다? 네, 3대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BE의 길이를 물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저기 삼각형 DBE의 넓이가 30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지워주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내용을 지우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니까,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30일 때 B2의 길이, 이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자, 30이라는 게 알려줬다면 우리는 GC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AG 대 GC가 3대 1이라고 했잖아요. 3대 1. 24라고 하는 길이를 3대 1로 나누었으니까 우리는 AG의 길이를 얼마다? 18이다. GC가 6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길이가 6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보면 2분의 1 곱하기 선분 B2 곱하기 선분 GC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게 2분의 1 곱하기 선분 B2 곱하기 6이고 이게 30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분 B의 길이는 얼마다? 자, 이 길이는 10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FG의 길이를 구해라. 자, 이 상태에서 FG, 자, 이 빨간색 이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자, 이걸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냐? 선생님 또 삼각형을 두 개를 한번 표시해 볼 건데요. 똑같이 이 큰 빨간색 삼각형과 이 작은 파란색 삼각형을 볼 거예요. 이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겠죠?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인 거예요. 그럼 닮은 B는 어떻게 되느냐? 선분 BC의 길이 18이고 선분 DG의 길이 6. 닮은 B가 즉 18대 6이라는 거죠. 얼마란 얘기예요? 3대 1이다. 3대 1이다. 3대 1이다. 그러면 당연히 자, 여기에서 여기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해보죠. FG와 GC의 길이의 비도 역시 얼마다? 1대 3이라는 거예요. GC의 길이가 6이었으니까 우리는 FG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가 되어야 된다? 2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 이 마지막 문제는 선생님이 자세하게 비례식을 세세하게 적어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글로 된 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본다면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15년의 문제도 모두 풀이를 마치겠습니다.